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뻐지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눈썹 숱이 없거나 반쪽인 경우, 눈썹이 뚜렷하지 못한 경우, 창백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시술로 반영구 화장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영구 화장과 속눈썹 연장 시술에 관해 뷰티 전문가 파인뷰티의 김보라 원장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뷰티를 다루시는 분이라 그런지 화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요.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과연 반영구 화장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반영구 화장은 네. 문신으로부터 새롭게 발전된 기술의 기법이고요. 네. 또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천연 색소를 피부에 주입함으로써 네, 피부에 이쁘게 자연스럽게 터치되는 방법입니다. 네. 영어로는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고 하고요. 네. 기존에 했었던 문신은 색이 빠지지 않고요. 부자연스럽고 또 강한 인상을 주는데요. 반면에 반영구 화장은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예전에 하셨던 분들 보면 이렇게 좀 막 파랗게 남아있거나 지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 반영구 화장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떤 기술? 아니면 네. 이게 어떤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반영구 화장의 네. 기술은 워낙에 너무 다양한데요. 제가 그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눈썹을 시술할 경우에 저희가 눈썹 디자인을 잡고 머신을 통해서 저희가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네. 머신에 색소를 주입시켜서 저희가 눈썹을 디자인을 예쁘게 그리시고 그 안에다가 색을 채우시는 방법이세요. 근데 눈썹 앞부분은 네. 조금 더 가볍게 터치하셔서 조금 더 밝게 빼시고 네네. 뒤쪽으로 꼬리 쪽에 가실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하게 터치하면서 조금 더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시는 방법이세요.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직접 그린 듯이. 네네네. 이렇게 시술을 하고 네. 나면은 마치 메이크업 한 듯한 그런 그런 느낌을 또 연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다른 기법도 있나요? 다른 기법은 또 네. 요즘에 흔히 많이 하시는 엠보 기법인데요. 엠보 기법이요? 네, 영어로는 또 마이크로 브랜딩 기법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눈썹을 디자인을 또 한 후에 보시다시피 한 올 한 올 선을 마치 자기 눈썹 털처럼 하나하나 그려주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썹 숱이 없는 경우에 사실 그 중간중간에 틈을 메꿔주는 느낌으로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만약에 시술하고 난 네. 뒤에는 보다 더 자연스러운 눈썹 모가 생길 수 있는 느낌이세요. 네, 좀 뭔가 풍성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촘촘하게. 네, 네. 네. 뭐 그리고 네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또 합친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하시는 시술 방법이세요. 네. 맨 처음에 저희가 마이크로 쉐딩을 네네. 하고요. 그 위에 마이크로 브론딩을 네. 채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이 들게끔 연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주로 이제 이런 반영구 화장은 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그 주요 이렇게 고객층이라고 할까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받게 되나요? 저희는 요즘에 10대 네. 후반에서부터 많게는 70대 그래요? 분까지도 네, 정말 다양하게 또 반영구 화장을 하시고 계신데요. 네. 요즘에 TV에서 보시면 연예인들이 다 반영구 화장을 많이 하고 나오세요. 그래요? 네.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이 네. 하셨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또 남자 연예인분들이 네. 많이 하시면서 요즘엔 남성분들도 숱이 많이 빈약해 보이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이크업 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뭐 저만 해도 그래요. 그렇죠. 꼭 하셔야 해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메이크업 없이도 당당하게 또 나가실 수 있고요. 또 네네. 지성인 피부인 경우에도 메이크업이 금방 지워지세요. 네, 그런 맞아요. 분한테도 필요하시고 또 얼굴에 흉터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커버하는 방법으로 또 시술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맞아요. 그 밖에도 다양한 사례들로 반영구 화장을 많이들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시술하는 데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죠? 실제적으로? 보통은 시술을 하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 네. 시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잡고 저희가 시술을 해요. 네. 그리고 시술 과정에서는 처음에 마취 연고를 바르는데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난 뒤에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제가 주변 분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네네. 못하는 이유가 망설여지는 게 사실 아프지는 않을까. 네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네. 바늘 같은 게 닿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또 했는데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으신데요. 네. 저희가 시술 중간중간에 마취 연고를 바르면서 통증을 최대한 완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객관적인 견해는 네. 반영구 시술 중에서 제일 아픈 부위는 아이라인인데요. 아, 아이라인은 조금 통증을 수반하는 수는 있으시지만 네.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한 번 시술만으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옛날 문신은 영원히 지속된다. 뭐 사실 네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네. 근데 이 반영구 화장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건가요? 보통은 저희가 시술한 후에 네.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유지가 되시고요. 네. 그 뒤로는 서서히 사라지십니다. 음, 그래서 문신 같은 경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네. 사실 수정이나 리터치가 불가능하시지만 네. 이거는 언제든지 유행에 따라서 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시 또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했던 시술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색이 좀 옅어지면 네. 언제든지 다른 디자인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항상 시술할 때 마음에 안 드시는 고객님들이 또 많이 오세요. 네. 이미 그럼- 하셨는데. 네, 이미 네. 다른 샵에서 하셨는데 네.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중화색소로 자연스럽게 빼드리고 그 위에 다시 이쁘게 디자인하고 색을 이쁘게 다시 채워서 새롭게 변신시켜 드립니다. 마치 그림 그리듯이 하나요? 지우고 나중에 또 그 위에 또 새로 그림을 그렇죠. 그리듯이. 그게 네. 반영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냥 연구 화장하고 또 다르게. 네. 네.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과연 이 반영구 화장에 들어가는 그 시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은 네,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네. 모르겠어요. 그 캐나다 내에 네. 있는 반영구 화장하시는 그 샵들이 워낙에 많으신데요. 네. 가격은 또 천차만별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전문가적인 스킬과 음. 그곳에서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일단 보시고 또 제품이 검증이 된 제품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일반 저희 같은 그냥 고객들이 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샵에 가셔서 위생 상태든지 네. 아니면 색소의 날짜, 음. 유통 기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십니다. 확인해 달라고 해도 신뢰가 아닐까요?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손님이 보는 자리에서 일회용 리드를 직접 뜯어서 보여드리고 네. 색소도 유통기한이나 이거는 어떤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라는 걸 확인하고서 그래요? 시술에 들어갑니다. 뭐 그럼 뭐 안전하겠네요. 사실 뭐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어떤 기후이고 우려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반영구 화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저도 좀 했지만 요즘에 여자분들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이 속눈썹 연장술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럼 과연 이 속눈썹 연장술이란 또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속눈썹 연장술은 네. 본인의 속눈썹에 연장술의 가모를 네. 한 올 한 올 붙이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붙임으로써 풍성함과 자연스러움을 또 유지할 수 있고 네. 생얼로 다니는데 네.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한 올 한 올 본인의 눈썹에다가 그 가모를 붙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기술이고 또 어떤 재료들로 하는 거죠? 보통은 네.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네. 목은 보호 기법 기술인데요.
자기 뿌리는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네. 본인의 속눈썹에 네. 한 올 한 올 붙일 때 1mm 정도 띄고서 글루를 묻혀서 네. 글루를 네. 묻혀서 하나씩 붙이는 방법이세요. 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눈이 따갑지 않고 보다 네. 더 편안하게 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목은 그 속눈썹에 있는 그 뿌리에서는 조금 간격을 두고 시작을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맞아요. 안전하게 하기 네. 위해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속눈썹이 조금 약하다거나 아니면 좀 짧다거나 또 수치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속눈썹 연장을 하실 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속눈썹 연장 시 본인의 속눈썹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의 속눈썹이 워낙에 얇고 네. 처져 있다면은 무거운 속눈썹 감으로 올리게 될 경우에 눈이 처져 보일 수 있으세요. 속눈썹 자체가.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가볍고 얇은 모를 선택하셔서 붙이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으로 네. 보여질 수 있으십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어디서 이렇게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받고 나서는 받을 때도 약간 좀 느낌이 그렇긴 했어요. 좀 눈이 따끔따끔거리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상은 왜 그런 거죠? 그런 이유는 네. 사실은 시술자가 속눈썹 감으로 붙일 때 너무 네. 스킨에 바짝 붙여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은 보호 기법을 통해서 1mm 정도 본인 속눈썹을 띄고 붙이실 경우에는 그런 따끔거리는 현상이 없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또 시술할 때 먼저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본인의 속눈썹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눈이 만약에 안구 건조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눈에 알러지가 있을 경우에는 시술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욕심이 난다고 해서 무작정 받을 일은 아니겠네요. 그럼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연장하는 그 속눈썹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사실 이렇게 뭐 길이만 해도 그렇고 조금씩 이 컬의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맞아요. 차이점이 있죠? 속눈썹의 종류는 엄청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소개할게요. 네. 처음에는 실크모, 그리고 벨벳모, 네. 밍크모, 그리고 일반모 등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반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마네킹에 연습할 때 많이 쓰는 가모인데요. 열 처리가 살짝 덜 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손님한테 시술은 가능한데 살짝 단점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실크모가 있는데 실크모는 보다 풍성하고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모라서 사실은 가장 인기가 많은 모는 실크모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속눈썹이 결국엔 자라잖아요. 원래 속눈썹 그렇죠. 위에다 붙이는 거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죠. 속눈썹이 자라면 또 자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라다 보면은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네. 속눈썹 연장을 하지 않아도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숱이 적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남아있으면 좀 되게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은 네. 속눈썹 연장을 하시면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속눈썹 털이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 머리카락도 일정 부분 되면은 하루에 몇 가닥씩 빠지지 그죠? 않아요? 많이 그렇죠. 빠지죠. 그렇듯이 속눈썹도 본인의 속눈썹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모르시고 또 연장을 해서 속눈썹이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억지로 손으로 잡아 떼지 않은 이상은 그 연장한 속눈썹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속눈썹이 빠지기 때문에 그 위에 붙어 있는 속눈썹이 같이 빠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네. 네. 아까는 이제 뭐 반영구 화장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속눈썹 연장도 시장에 나가 보면 밖에 너무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가격이. 맞아요. 실제적으로 시술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이제 한 번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이 되는지. 네. 보통은 캐나다 내에서 일단 원투원 기법의 그 속눈썹 연장술을 원투원이 뭐죠? 원투원은 아까 설명했듯이 네. 속눈썹 본인 털 한 가닥에 가모를 하나씩 붙이는 방법을 원투원 기법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만약에 시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언더 10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요즘에는 또 러시안 볼륨이라고 해서 자기 속눈썹 하나에 뭐 3가닥, 5가닥, 7가닥 여러 가지를 붙이는 시술 방법이 있으신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유지 기간은 보통 한 번 시술을 받고 나서 3주에서 4주 정도 네. 유지되시고요. 그 뒤에는 한 가닥 한 가닥 떨어지시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유지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은 네. 평소에 브러쉬질을 조금 잘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네. 클렌징 오일을 조금 자제해서 써주시면은 아. 아무래도 조금 더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이제 3-4주가 지나면 지속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풀셋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네. 리터치는 2주 안에 아, 오셔서 그래요? 받으셔야 네. 되고요. 네네. 3주나 4주 정도 지나시면 다시 새롭게 시술을 받는 게 더 깔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기술인지 또 그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시술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시술을 직접 시행하는 그런 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관심 있어서 아, 맞아요.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보라 씨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좀 조언이라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뷰티 업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배우셔서 이쪽 시장에 뛰어든다면 아마 많은 수입을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근데 분명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 같은 경우만 봐도 매일매일 연습하고 또 연구합니다. 이쪽 분야에 오셔서 배우시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노력하신다면은 뷰티 업계에서 많은 수입을 얻으실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손재주가 있으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에 손재주를 살려서 또 한국 사람이 정이 많아요. 네.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도 네. 있으시다면은 네. 이쪽 업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라 씨처럼요? 저는 아직 아닌데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모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호감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어 자신감 또한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외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내면의 아름다움도 가꾸어서 밝고 행복한 나이를 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